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애들한테 뭐 설명을 해주면서 수업을 했고 뭐 이런 식상한 거 말고, 면접은 발표가 아니라 대화라는 점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주시고 요청도 해주셨던 수시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수시 지원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제가 수시를 어떻게 준비했으며 서울대학교 수시 지원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팁들을 좀 정리를 해서 Q&A도 받았었죠. 그거 준비를 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서울 소재 자사고 현대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고, 내신은 통합해서 1.7에서 1.8 정도? 네, 그래서 전교 한 3등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에 2016학년도에 입학을 했고요. 사실 좀 기간이 지났어요. 좀 옛날이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사실 서울대 입시 준비해서 뭐 트렌드라는 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전형에서 중요한 건 수치상의 내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점 몇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 제가 실제로 그 입학 설명회에서 들었던 얘기로는 그런 수치상의 내신 계산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신들을 보면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된, 직결된 과목들의 내신 등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영어 교육과였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성적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영어는 전학기 1등급을 받았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전체적인 내신 수치보다도, 만약에 제가 똑같은 내신 수치였는데 영어가 뭐 2등급, 3등급 이랬으면 사실 학과에서 저를 안 붙여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한 해 평균적으로 수시 일반 전형에 이제 몇 명이 합격을 하는지와 자신의 전교 등수,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 안으로 내신이 들어오면, 그리고 전교 한 5등 정도까지는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에 합격을 하더라 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저는 그 두 가지 데이터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지원 대학과 학과, 제가 어떤 학교들을 지원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우선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수시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을 했고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그 당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의 학주는 약간 직윤 개념이었어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개념으로 전교 1등들이 받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사고에서는 이 전형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사고를 위한 융합형 인재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는데, 저는 좀 오만하게 어차피 정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시는 그냥 학추 한번 넣어봤다 라는 느낌으로 썼습니다. 1차는 실제로 근데 합격을 했어요. 1차는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이라는 그 당시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얘도 역시 일반고 중심의 전형인데 자사고들이 쓰는 그런 특기자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수능 전에 결론이 되는 그런 전형이라서 수시 납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에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이라는 저와는 다소 맞지 않는 전형에 일단 넣어봤는데, 얘는 1차부터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합격한 건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가 유일한 거죠. 이렇게 수능 이후에 결론이 나는 애들로만 지원을 했다는 거. 네. 수시 납치가 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본인 수능 성적이 조금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수시 납치가 될 만한 전형들은 피해 주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수능을 보면서는 수시 다 쓸걸 이란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결과를 받았을 때는 안 쓰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고 수시 납치가 되면 정말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와 생기부와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자소서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자기소개서에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보다는 권장하는 바가 있어요. 바로 두 갈식으로 적는 겁니다. 보통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했던 활동들을 녹여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집착이 있어서 본인들의 활동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점들을 느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미괄식으로 적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반대를 추천합니다. 두 갈식으로 배운 점, 느낀 점들을 압축해서 서두에 제시한 후에 내가 했던 1년의 활동들을 토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느껴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느껴지거든요. 사범대로 예를 들자면 저는 뭐 학창시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뭐 교사로서 가장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은 뭐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구조보다는 문장 시작부터 제가 생각하는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A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학창시절 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왜 느끼게 되었는지 증명해 나가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특히나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양의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그 결론과 핵심을 좀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갈식으로 확실하게 서두에 딱 제시를 해주면 이 학생의 테마는 이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얘는 확실하게 있는데 학과 교수님이 직접 집필하신 책을 4번에 적었다는 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많이들 그렇게 하려고 하시죠.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당시에는 좀 좋게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좀 속보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굳이 다른 책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책들을 골라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면 뭐 쓰셔도 무방은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노리고 쓰는 거라면 그냥 삼가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걸 진짜 집필하신 분을 면접 때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의도한 그 책의 시사점과 다르게 해석했을 경우 굉장히 큰 어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직결된 도서들은 속보이기도 하고 잘못 파악했을 때 이제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범대 및 영어교육과 지망생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범대 지망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친구를 가르치다 보니 뿌듯함을 느껴서 교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은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식상해. 물론 이런 게 필요한 덕목이긴 한데 여러분 사범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건 기본 덕목이에요. 이거는 차별점이 될 수가 없어. 가르치는 걸 안 좋아하는데 무슨 교육과에 들어간다? 사실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 자소서의 소중한 한 칸을 그런 식상한 어구들로 채우지 말자는 거죠. 이 학생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합격.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들을 살펴보셔도 좋고요. 그런 학문들과 연결지어서 고민거리들을 담아봐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습득에 있어서 나이가 중요한가? 이런 쟁점들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영어 습득에 있어서 나이가 과연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싶어졌다. 단순히 교사라는 거에만 꽂혀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애들한테 뭐 설명을 해주면서 수업을 했고 뭐 이런 식상한 거 말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 내내 영어 과목에서 예상 문제라는 걸 직접 만들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법이 저한테는 특별한 저만의 아이덴티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일들도 있고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서 실제로 그 증거 자료로 첨부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걸 그래서 저는 1번 문항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평가라는 전공 과목과도 연결을 지었죠.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검수하는지가 궁금해졌다. 내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이 좀 어려움이 있던데 실제로 전공자들은 이걸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검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진학해서 공부해 보고 싶어졌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좋았던 게
정말로 교육에 큰 뜻이 있고 얘가 행동으로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이건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지 않은 이상 절대 할 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기록도 다 남아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깊이 고민했구나 라는 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교육평가를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도 막 신나서 대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활동으로는 동아리, 영자신문부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활동 자체가 독특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튀게 만들어주는 건 활동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깨달은 점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내 전공과 직결되어 있냐 이겁니다. 반드시 교사를 지망해야 하느냐. 사범대학을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자소서에 교사를 희망한다고 적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아니요, 전혀. 저희 과에는 실제로 생기부나 자소서에 교사 외에 다른 직업을 희망한다고 적고 합격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영어 교육이라는 분야와 어떻게든 직결이 되면 상관없어요. 그게 교사라는 건 직결이 쉬우니까, 이 학과의 일단 주된 목표니까 그걸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내 뜻이 교사가 아닐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깊이 있는 고민들을 녹여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망하는 방향으로 영어 교육과 관련을 지어서 쓰셔도 무방하다는 거. 무조건 교사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다는 거. 저희 학교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 어떤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창한 활동이 들어갈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활동이 특이하면 고민한 점들도 남들과 차별되게 특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게 절대로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배우고 느낀 점들을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1차원적으로만 녹여낸다면 절대 좋은 자소서, 좋은 생기부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숙고한 점들이 드러나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좋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두 갈씩으로 제시해주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뭐든 구체화해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많이 글을 안 써봤기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들을 되게 겉핥기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를 남들과 차별되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연습 해보는 거 정말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튀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떤 책들을 썼는지 도서 목록을 궁금해 하시네요. 당연하겠죠. 총 3권을 쓰잖아요. 우선 영어 교육과 관련된 거 한 권 썼고 그 영문법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교육학과 관련된 책 하나 썼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서 하나 썼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분류를 해서 쓴 거에 저는 사실 조금 후회가 돼요. 너무 이렇게 속보이게 분류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심도 있는 고민이나 숙고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책으로 쓰시면 되고, 그냥 담아내는 것보다 이제 전공과 연관을 최대한 지어서 쓰면 좋겠죠. 근데 정말 뭐 소설이나 만화책을 쓰고도 합격한 사례를 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결만 잘 지으면 책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오히려 해당 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나 해당 수업에서 전공 서적으로 채택하는 책들을 막 속보이게 적었다가는 된통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내가 적을 수 있을 만큼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을 적어주시면 그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질문부터는 생기부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회장이나 학생회를 꼭 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회장도 학생회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줬냐? 리더십이라는 건 굉장히 사소한 케이스에서도 많이 발휘가 되는 덕목이거든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토론대회 조장을 했던 걸 리더십 경험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들에서도 리더십은 발휘가 되기 마련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공부에 지장을 줄 것 같다 싶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수상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영어랑 관련된 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경시대회나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내신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영어가 다 1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도
만약에 자소서에 쓸 거라면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점, 고민했던 점들을 녹여내거나 뭔가 내신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극복해서 수상을 했다, 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게 있다면 쓰시면 좋고, 그 외에는 그냥 생기부에 한 줄 올라가는 용도,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용도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면접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접 팁을 많이 달라고 하시는데, 면접은 발표가 아니라 대화라는 점이에요.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잘 되느냐를 보는 게 면접이에요. 따라서 면접관들을 인상 깊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대화를 잘 하고 와야지, 질문한 바에 대해서 잘 이어가 봐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 사람들을 감명 깊게 하고 오겠어, 나의 유창함으로 다 사로잡고 오겠어. 사로잡히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면접을 보신 경력이 얼마나 긴데 그 일개 학생들한테 막 감명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밉보이지만 말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인드 가져주시는 게 좋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주관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줏대 없는 모습 보여주는 건 안 좋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모습은 정말 큰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면접을 해가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내 주장에 반박을 하시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딴지 걸고 태클 거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너 주장 끝까지 고수하는지 보겠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힌트를 주는 겁니다.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방향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쪽 방향으로 틀어보는 건 어때? 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 입장을 고수하겠어, 아니? 하면서 반박하고 끝까지 싸우다 나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 힌트를 주실 때는 그 점들을 잘 참고해서, 말씀하신 점들을 들어보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대화를 해가야지 토론하고 이기고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수님들 지는 거 싫어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나의 맹점들을 보완해가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의견을 조율해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고집 부리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교육과 지망생분들을 위한 한마디를 하자면, 영어로 자기소개 꼭 준비하세요. 전 준비를 안 했거든요. 사실 설마 그렇게 식상하게 영어를 시키겠어? 했는데 영어를 시키셨어요. 영어로 나의 장점을 2가지를 말해보라고 시키셔서 즉흥적으로 얘기해내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발음이나 유창하게 말하는 연습 좀 하시고, 본인 소개나 장단점 같은 것들 조금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말 식상하게 첫 번째 장점으로 I love English 라는 말 했고요. 2번째 장점으로 항상 침착하다. 그래서 원래는 I stay calm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I don't panic 이라고 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는데 거짓말이었죠. 그 당시에 되게 패닉했었어요. 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했어가지고 다행히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영어 꼭 준비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다. 수치상의 내신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들은 1등급이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학과를 지원하는 걸 좀 보류해보세요. 그리고 내 전교 등수와 그 학교에서 몇 명이 매년 붙는지, 그 커트라인 안에 내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당락에 대한 그런 감이 좀 오겠죠. 그 다음 활동들, 교내 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괜히 전공과 좀 직결되어 보여서 하기 싫은 거 했다가 1차원적인 그런 자소서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연결 지으려면은 무슨 학과든 연결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활동을 하시고 그 안에서 고민거리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걸 하고 싶은 활동들로 숙고를 해야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자소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진심인 게 느껴져야 믿어주지 않겠어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 면접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유창하게 막
휘어잡고 와야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면접 점수가 당락을 드라마틱하게 결정짓지는 않아요. 그 커트라인 몇 명들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지, 서류 전형 점수가 막 엄청 좋은데 면접 못 봐서 막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서류 점수가 완전 뭐 하위권에 있는데 면접 잘 봐서 막 위로 올라간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류에서 모든 게 결정됐을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은 마음 편하게 자신감 있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에 대한 얘기를 마칠 건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아이디로 DM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곧 수시철 다가오는데 원하시는 학교 학과에 모두 합격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